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앞으로 택배 분류 작업은 택배사가 책임집니다. 심야 배송 역시 제한되고 지연 배송도 허용됩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요.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 조건과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를 담은 표준 계약서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비용을 위해 택배 운임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택배기사의 과도한 노동과 이로 인한 죽음에 안타깝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올라가는 택배 운임에 대해 당연히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안전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뿐 아니라 플랫폼 산업은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산업 안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에서는 플랫폼 산업과 그 안의 사람들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2021년 1월 22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토론 아니고 수다. 오늘 저녁 저는 카카오 택시로 택시를 불러 퇴근을 하고요. 배달의 민족으로 치킨을 사 먹습니다. 치킨을 먹으면서 쿠팡으로 내일 아침 먹을 장을 봅니다. 다음날 아침 식재료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저의 동선을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이용한 이 모든 것이 바로 플랫폼 산업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산업은 이제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야가 됐습니다. 그 안에 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는 배달의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뭐든 다 배달합니다의 김하영 작가 나오셨어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지대 박명호 특임 교수, 명호 특임 교수 아니잖아요. 박정호 교수님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호 교수님 반갑습니다. 두 분 배달의 특집으로 모시게 됐는데 먼저 우리 김하영 작가님은 기자 출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기자의 눈으로 본인이 직접 체험한 그 플랫폼 산업의 명암을 뭐든 다 배달합니다에 쓰셨습니다. 먼저 두 분이 왜 이 플랫폼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 시작점이 궁금해요. 김하영 작가님. 예, 한 5년 전인데요. 제가 여행을 하다가 미국 LA에 갔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공항을 가야 됐어요. 그래서 모텔 주인한테 택시를 좀 불러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더니 네. 여기는 외곽이어서 택시가 잘 오지도 않고 부르면 한 $100 정도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우버가 있는데 우버를 부르면은 한 $50 정도면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버를 처음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우버라는 게 차량 공유 경제라고 했었죠. 그 자기 집에 있는 차를 가지고 사람들을 태워주고 이렇게 수입을 얻는 것인데 나중에 한국에 와서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리운전이 사실 그런 우버 같은 거였던 거예요. 네. 예,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해서 데려다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라면 우리나라도 이미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그 카풀 그 갈등이 있었잖아요. 뭐 그렇죠. 카카오에서 카풀을 한다고 그러다가 뭐 택시 업계의 반발 때문에 사업을 접었고 그 다음에는 또 타다가 렌터카로 약간 택시 비슷한 서비스를 해서 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산업이 그런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좀 큰 갈등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음식 배달 같은 서비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적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직접 경험해 보고 예, 좀 그 기록을 남겨보자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니 원래 기자들이 발로 뛰어서 하는 직업이니까 뭐 직접 뛰어들어서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대략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취재하실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직접 내가 이 노동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왜 하신 거예요? 예, 뭐 저도 기자 일을 한 20년 하다 보니까 네. 그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해서 하는 내용에 약간 좀 한계도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나오긴 했죠. 뭐 일일 체험식으로 나오긴 했는데 뭐 그런 기사를 보면 대부분이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뭐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 예,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 산업은 계속 커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날까. 또 그리고 또 기사 중에는 좀 자극적인 기사로 뭐 월 700을 번다. 맞아요. 저도 뭐 봤어요. 예, 배달라이더 연봉이 1억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실제 그런가라는 게 궁금하기도 했고 그러려면은 제가 좀 직접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오래 관찰을 하고 제가 직접 느끼는 점을 기록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산업이 워낙 호황이고 그 안에서의 갈등, 그 안에서 역학 구도들을 조금 직접 느껴보고 쓰고 싶으신 마음으로 이 책을 쓰신 것 같아요. 그 경험담은 저희가 차차 듣기로 하고 우리 박정호 교수님께서는 이제 뭐 경영학과 전문가로서 경제학과시죠? 네. 오늘 죄송해요. 왜 이렇게 아니, 정보를 아닙니다. 이렇게 한 끗 차이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박정호 교수님께서는 플랫폼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신 시작, 뭐 당연히 경제학도로서 당연하시겠지만 예, 사실 플랫폼 관련한 노동자 숫자가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2018년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추산한 통계가 벌써 한 3, 4년 전쯤 됐죠. 그때는 플랫폼 노동자를 한 55만 명 정도 추산을 했던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해서 발표한 내용을 봤더니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할 수 있는 숫자가 물론 조사 방법이 똑같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무려 179만 명으로 급격하게 늘은 거예요. 2018년도에 55만 명이요? 예, 그러니까 네. 불과 한 3년 정도 만에 대단하네요. 3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인 거죠.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이렇게 큰 숫자가 늘어난다면 제도가 상대적으로 미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도 뭐 학자로서 관심을 계속 두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성장한 산업이다 보니 당연히 제도 같은 부분들이 미비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니 이 산업에 대해 학자로서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네. 자, 김하영 작가님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 제가 이 뭐든 다 배달합니다. 이 책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네. 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봤는데 일단 뭐뭐 해보셨어요? 이 제일 먼저 그 쿠팡 물류센터에서 네. 예, 그 출고 업무, 그러니까 물류센터에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주문이 들어온 대로 그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집어서 카트에 담아서 포장대에 갖다 주는 일을 했고요. 아하. 예, 그거 뭐 피커맨이라고도 하고 네. 뭐 그런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배달의 민족 커넥터라고 하죠. 예, 자전거로 음식 배달하는 일을 했었고 그리고 카카오 대리운전 같은 대리운전 일을 세 가지를 했습니다. 아, 세 가지. 쿠팡 물류맨, 배달의 민족의 커넥터, 카카오 대리운전까지 네. 이 세 가지를 해보셨어요. 어떤 게 개인적으로 제일 힘드셨어요? 아, 힘든 거는 네. 물류센터 일이 제일 힘들죠. 예, 거기서 뭐 물 박스, 뭐 이런 음료수 박스, 그리고 또 그 고양이 화장실 모래 있잖아요. 그게 또 네. 엄청 무겁더라고요. 아. 무거운 거를 주로 들고 카트를 끌어야 되니까 몸으로는 그게 제일 힘들고요. 일 어려운 걸로는 대리운전이 제일 어려워요. 항상 이렇게 남의 차를 술 드신 분들을 태우고 항상 제가 모르는 동네에 그것도 밤에 운전해서 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리고 또 주차하는 것도 어려운 데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리운전이 어려운 건 제일 어려웠고 네. 그리고 음식 배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제가 잘 아는 익숙한 동네에서만 하니까 좀 익숙해지면 편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길 위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힘들긴 하죠. 예, 비 오면 비 다 맞아야 되고 그렇죠. 눈 오면은 미끄러서 위험하고 여름엔 무지하게 덥고 또 겨울엔 춥고. 근데 그런 날 콜이 제일 많이 오잖아요, 또. 예, 이렇게 음식 배달이 봄, 가을이 비수기라고 그래요. 아하. 예, 날씨 좋을 때는 이제 보통 이렇게 나가서들 많이 드시고 비 올 때, 눈 올 때, 더울 때, 추울 때, 나가기 싫을 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비 오는 날 그냥 시켜 먹을까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럴 때가 오히려 또 그 주문이 많기 때문에 더 힘들기도 하죠. 그럼 이 세 가지 일 중에 적성에 개인적으로 요건 잘 맞았다. 뭐 이런 거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한 양으로 치면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일한 일수나 양으로 치면은 음식 배달이 제일 많았던 걸 봐서는 네. 그게 좀 적성에 맞았던 것 같은데 네. 예, 제가 적성에 그러니까 그 일이 나름 즐거웠던 거는 어쨌든 그 배고픈 분들에게 음식을 전달해 주는 일이잖아요. 예, 또 그리고 그 자영업 하시는 음식점 사장님들 예, 그분들에게 내가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보람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거의 다 비대면이어서 그렇지 않은데 이 코로나가 좀 더 심해지기 전에는 이렇게 띵동 누르고 이렇게 음식 기다리는 아이 이렇게 보면은 예,
참 되게 좋아해 주잖아요. 그런 거에서 약간 좀 보람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책에도 그 음식 배달하면서 있었던 일들 에피소드를 쓰신 거 보면서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박정우 교수님, 김하영 작가 원래 개인적으로 잘 아신다면서요. 그럼요. 네. 학교 동기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플랫폼 노동자로 내가 직접 체험해보겠다. 그 도전 옆에서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참, 저로서는 엄두가 안 내는 일이죠. 네. 사실, 좀 전에 제가 2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해 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황을 정례적으로 집계하는 아직 시스템은 국가에서 갖추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숫자도 나름대로 추계를 한 거일 뿐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면 관리하거나 계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가면서 정밀하게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그것도 단순히 구두가 아니라 한번 책으로 정리한다는 작업을 한다는데 저는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고요. 이것이 단순히 사회적인 현상을 조망하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원래 김하영 작가는 제가 존경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글을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말 잘 쓰는 기자님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쓰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잔잔하게 사회적인 현상을 재미와 함께 던져줬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친구로서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도 이 일하면서 막 속상하고 힘들 때 친구한테 전화해서 소주라도 좀 사주고 그러셨어요? 원래 술을 좋아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한 번 마시면 한 3차 가야 되는. 그렇구나. 그럼 만나지 마세요.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박정우 교수와 김하영 작가와 함께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산업에 대한 이야기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로 4562님이 저는 카카오블루 택시 기사입니다. 카카오는 사용자는 좋은데 일반적 손님의 의견만 반영해서 기사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마음 아프다고. 김하영 기자님 굉장히 동의하시겠어요? 아까 대리운전 하실 때 어려운 얘기 하셨잖아요. 이게 은근 스트레스가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쿠팡이층 같은 경우가 그 라이더 평가가 있어요. 별점으로. 예, 그게 다음 날 이렇게 본인에게 노출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뭐 이거에 의해서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저는 좀 잘 받은 편이긴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은근 신경이 쓰이는 게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럼요. 이게 뭐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괜찮지만 또 진상 손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라이더나 기사분들이나 그럼 고객에 대해서 평가를 또 역으로 할 수 있으면은 또 그 진상 손님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더 갖춰 나가야 할 부분이죠. 예.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175만 명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 네. 이 정도 되는 노동자라면 이 노동자들이 역으로 예를 들면 본인들을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갑질을 하는 손님들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들도 갖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처음 이야기 시작부터 한번 해볼게요.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태초에 우리 플랫폼 산업이 좀 어떤 게 있었고 지금 발전 규모, 속도 아까 이야기해 주셨지만 시작은 어떤 거였습니까? 예, 사실 인터넷이 처음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그 경제 주체들이 정보를 쉽게 습득한다는 그 재미 때문에 점점 인터넷 산업이 발달됐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회사들이 창궐 했는데요. 그러다가 인터넷이 좀 더 숙성 단계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정보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 많은 것은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네.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탐색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플랫폼 사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아주 작은 사업들을 영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거리에 있는 나의 고객들이 있거나 누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접근하기가 애매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원거리에 있는 고객들과 나를 링크시켜줄 수 있는 무엇인가 값싼 비용의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 그걸 활용할 수 있다라는 니즈가 차차 올라왔는데 바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런 니즈를 하나하나 발굴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왔고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 전 세계를 기준으로요. 네. 그렇게 썼을 때 무려 6개 기업이 플랫폼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면서 이 정보를 좀 선택해 줬으면 하는 니드와 원거리 고객과 연결해 주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니드들 이런 욕구들이 만나서 플랫폼 산업이 시작됐다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김 작가님. 네. 우리나라에서 특히 플랫폼 산업이 단기적으로
음식으로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인터넷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IT 강국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비약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플랫폼 산업을 뭐 제가 경험했던 배달이나 그런 택배나 대리운전으로 한정해서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그 밀집도가 높아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그 모여 살다 보니까 그렇죠. 이 배달을 하든 배달 거리가 짧고 그리고 물량이 충분히 많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일 테고 그리고 둘째로는 뭐 뭐니 해도 우수한 그런 인터넷 통신 환경이겠죠. 인터넷 통신 환경이 우수하다 보니 사람들이 스마트폰 사용에도 훨씬 익숙하고 그런 것 때문에 더 빨리 적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우수한 그 치안 상태. 그럼요. 예, 대리운전 같은 맞아요. 경우는 뭐 미국이나 저런 남미 같은 경우에서는 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서비스. 네, 네. 예, 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 차와 나의 생명을 맡긴다는 것 그럼요.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됐고, 그리고 택배나 음식 배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택배만 해도 예전에는 뭐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다 집 앞에 두는 게 일상화가 됐잖아요. 음식 배달도 마찬가지고. 뭐 비대면 서비스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갖다 놔도 아무도 안 가져가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이 좀 더 이렇게 비용을 좀 더 줄이면서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택배라는 게 제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름 그렇죠. 가운데 하나 별표 돼 있지만 네. 주소, 전화번호 다 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문 앞에 두고 가도 가져가지 않고 이런 훌륭한 치안 상태와 또 IT 기술의 집약 또 아파트가 거의 저희의 주 거주 형태니까 대한민국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플랫폼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 배달의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플랫폼 노동을 해본 경험을 뭐든 다 배달합니다라는 책으로 쓴 김하영 작가와 그리고 명지대 박정호 특임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